했던 것은 참된 기자 정신, 그리고 언론의 독립이었습니다. 언론이 가야 할 길과 기자 정신은 늘 그의 화두였고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언론의 역할과 기자 정신을 강조하는 수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기자란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시대 정신과 역사의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인은 사상가가 되어야 한다. 신문 기자라고 해서 한낱 재능인으로서 어느 때는 이런 글을, 어느 때는 저런 글을 쓰는 대소서 서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기자들은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고 평론할 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권력과 모든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주적으로 말할 수 있고 평론할 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언론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유신 철폐운동이 불붙기 시작하는 1974년, 정부는 긴급조치 1, 2호로 더욱 강력하게 언론을 장악합니다.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체 언동을 금하고, 이에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실천운동에 들어갑니다. 각 언론사별로 노조를 결성하는 한편 정보기관은 출입 거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때 송건호가 편집국장으로 있던 동아일보 기자들도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현실에 저항하고 나섭니다. 정부 권력이나 여한 어떤 외부 간섭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집권을 지킨다. 우리는 우리 기사나 이런 걸 우리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외부 간섭을 배제한다. 이런 것이고, 기사와 관계에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연행도 하고 뭐 잡아서 고문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별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개인으로 내버려놔서는 안 된다. 집단적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사와 관계에서 연행되거나 하면은 우리 전 사원이,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회사에서 농성한다. 핵심이 그겁니다. 정권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신문사에 주 수입원인 광고를 건드려서 압박을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송건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광고 해약 사태는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외부 세력이 광고주들에게 조직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빚어진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다. 송건호의 기자 수첩에는 광고 수입을 끄는 정권의 언론 탄압과 그에 맞서는 기자들의 모습이 생생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고 탄압으로 백지가 된 지면을 국민들이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들의 격려 광고는 투쟁 중인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마음까지 울렸습니다. 급기야 기자들은 제작 거부에 들어갑니다.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회사 측은 이에 맞서서 주동자들을 해임시키기 시작합니다. 쫓겨나는 후배들을 보면서 송건호는 눈물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 편집국장으로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합니다. 결국 3월 15일 그는 단호하게 사표를 제출합니다.
우리보다 더 용감하게 딱 사표서는 이거는 난 굉장하다고 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시대였는데. 근데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유행 하는 운동권의 노래 중에 뭐 무릎을 꿇고 사는 일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 이 노래가 아주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그럼 뭐 우리는 좀 젊은 뭐 그런 혈기에 그랬다 치고, 그래서 송건호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귀한 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냥 사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편집국장 때 참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참 동생답게 아주 잘 이렇게 처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참 드물어요. 그런 분들이 언론계를 바라봐더라도 어떤 송 선생의 그 점은 바로 그 당대에 가장 언론의 진면목을 보이는 대목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이네요. 그가 사표를 낸 이틀 뒤 회사는 농성 중이던 160여 명의 사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편집권 독립과 자유언론 수호를 외치던 이들은 마지막으로 애국가를 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편집국장으로서 후배 기자들을 자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사표를 낼 것인가. 그 사이에서 송건호는 잦은 사퇴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배 기자들이 쫓겨난 열흘 뒤 그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것은 송건호의 기자 수첩입니다. 1975년 3월 15일 사표 제출이라고 적기까지 그는 2번 울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쫓겨나는 후배 기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울었고, 또 한 번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남겨놓은 채 언론계를 떠나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한스러워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동아일보 사태는 우리 언론의 역사뿐만 아니라 송건호 개인적인 삶에도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현실의 길과 역사의 길, 이 두 갈래 갈림길에서 역사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에게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성공한 언론인으로서의 길을 가던 그에게 실직은 매우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는 6남매를 키워야 하는 50살의 가장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몸담았던 언론계를 떠난 다음 한동안 그는 실직이 주는 고독과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혼자 남아 집을 지켜야 했고,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아이들은 성장해 갔습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을 노리고 유신 정권은 그에게 갖가지 유혹을 보내왔습니다. 친척의 친구라든지 친구의 친구라든지